이번에 강의할 바로 태풍 대과께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지낼 과자는 큰 대자는 양을 말하는 것이고 과라는 것은 괴의 괴체로 말하면 그것은 과반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과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효가 양이고 상하에 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양이 음보다 과반수를 더 넘는다라는 말에서 사실은 대과께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여진 이름은 또다시 어떤 의의로 말하게 되는가 하면 연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남들보다 크게 지나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크게 뛰어나게 이룩한다라는 뜻으로 대과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인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인만이 뛰어나게 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대과의 정의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과를 보실 적에는 먼저 음이 두 개이고 양이 네 개라고 하여 양이라는 큰 것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궤체에서 이름은 붙여졌다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크게 뛰어난 일을 한다라는 거, 이런 뜻으로 대과께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8번째 태풍 대과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과상사지상이라는 것은, 상사라고 하는 말은 연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범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거기보다 크게 뛰어나다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괴의 이름은 대과로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태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인, 범상한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범상한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을 하는 의의로 대과의 정의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을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바로 남들보다 뛰어난 큰 일은 곧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지읍손과 바로 요순과 같으신 분들이 나라를 서로 사양하면서 전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탕무지 정벌, 탕임금이나 무왕 같으신 분이 바로 정벌을 통하여서 혁명을 하는 것, 이러한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대과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순과 탕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대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성인 대현 이상이라야 오직 성인이나 대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은 순임금을 말한다면 대현은 탕무와 같은 분을 대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이상의 인물만이 변주득이라 곧 이런 일을 주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과라고 괴명을 붙인다라고 주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계로 본다면 택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다의 뜻이고 불량적 불가동이라 우리는 그것을 기르지 않으면 조금도 꿈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길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대과로서 큰 일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 괴가 뒤이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왜 대과지상이냐? 나무라 하는 것은 물기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풍 대과께는 어떻게 됐느냐? 자, 아래에 소는 나무인데 태는 연못인데 나무 위까지 연못의 물이 출렁거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것은 연못물이 나무를 키워준 게 아니라 나무까지 뒤덮어가지고 바로 나무 꼭대기 이상까지 연못물이 출렁거림으로 해서 오히려 연못물에 의하여 나무가 죽어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택매로 목이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물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수생목, 이 물이라는 것은 나무를 살려주는 것인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나무 끝터리까지 물이 잠겨서 나무가 죽어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물이 지나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과상을 잡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지만 주역이라는 것은 항상 보실 적에 우리는 주역이라는 것은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를 살아날 수 있는 장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죽으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덕으로 보면 대과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지나칠 것 같지만 궤덕으로 보면 이렇게 또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으로는 참 사람이 손순하고 바깥으로는 남들하고 정말로 성질도 내지 않고 언제나 화열하게 기쁠 열자, 이 설자지만 기쁠 열자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남들을 대하는 것, 이것은 대과라고 하지만 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긍정적으로 가히 행할 수 있는 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 속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체로 보면 대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대는 양을 말한 것으로 사양이라고 하는 것이 거중,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4개니까 3개를 넘어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과반이 넘은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중, 과성고야라 그 가운데의 양이 거처하면서 지나치게 성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4개니까. 괴주로는 구이를 잡는데 좀 강이 지나친 사람이 그래도 능히 이라고 하는 중도로서 자처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이 가와 좀 과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유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과라 하는 것은 크게 지나친 가운데에서도 지나치지 않은 면모를 가지고 우리는 좋게 보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대각계라는 것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가운데의 사양이 있고 위아래로 음이 있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점에서 보면 대과는 동이온이 바로 기둥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개를 기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기둥이 있는데 바로 위아래가 허약하다 보니까 바로 이 무거운 기둥을 지탱하지 못한 상이 있어서 흔들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불리한 것 같아도 리유유왕하야 그래도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루어서 형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궤체로 말하면서 단점을 말한 것이지만 리유유왕하야 형하다라는 이 부분은 그 중에서도 장처가 존재하므로 이 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단사가 쓰인 것입니다. 자, 먼저 대과라는 괴명의 의의를 해석하면 대는 양이란 뜻이고 사양이 거중과성이라 네 개의 양이 그 중간에 있으면서 네 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성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과라고 말한다. 자, 왜 동요냐? 상하의 이음이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음이 불승기중이라 바로 상륙과 초륙이 그 네 개의 기둥의 무게를 이 소리예요. 그 무게라는 것은 그 무거운 무게를 두 개의 음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양이 허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로유 동요지상이라 그래서 그 양인 네 개의 기둥이 바로 두 개의 음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 상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이사양수가나 자, 여기까지는 단점인데 장점은 뭐냐? 또한 사양이 비록 지나치긴 하지만 이오가 득중하고 9.2와 9.5가 모두 중도를 얻어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자, 이건 궤체로 말했고, 궤덕으로 말하면 어떠냐? 안으로는 손순하고 유순하고 바깥으로는 언제나 이 화열한 기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거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를 얻은 것과 내손 외열이라는 이런 덕이 합해져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도가 그 속에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유유왕이 득형야라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롭고 형통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양이 횡의거중은 유동지상이요 네 개의 양이 가로질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기둥이 나란히 그야말로 배열되어 있는 상이 되고 상하의 이음이 유의무력하니 음이라서 너무나 유해가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기둥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상무소부의 위로는 어디에 기둥이 걸려 있을 데가 없다 이 소리예요. 마치 기둥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힘을 받을 자리가 없고 이 소리예요. 집으로 말하면 위로는 힘을 받아서 붙일 자리가 없고 아래로는 나무가 착 엉덩이를 붙여야 하는데 그 나무가 붙일 자리가 없는 것이다. 공한 데가 떠 있는 기둥상이다. 그러니 안덕불열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턱이 있느냐. 기둥이라는 것이 딱 실하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위아래가 텅 비어 있으니 그래서 흔들릴 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금자로 여기에 대자가 과호강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붙일 자리가 없고 음으로 말할라 치면 소자는 과허유의
음이라는 것은 또 지나치게 너무 유약해가지고 능히 그 나무를 기둥을 실어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시동장합이 위지지 심야라, 이것이 기둥이 장차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눌려가지고 위태롭게 무너질 상이 되는 것이다. 위태로움이 심하다. 그래서 잡괴를 보면 대과는 전야라 하니 대과괴는 무너진다, 이런 촌평을 붙여놓은 것이다. 전도된다. 이거 무너질 집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대하지전은 비일목소능지라, 큰 대청에 그야말로 우람한 집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나무로 이거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것이다. 자, 그야말로 황매천 시에 말듯이 정무지하라고 일찍이 바로 이 지탱할 지자, 이 큰 집 하자, 이 큰 집을 지탱할 바로 하나의 정무지야 반연곤이요 석갈에 반나되는 그런 일도 나한테는 없었다라고 하듯이, 매천시에 그러듯이 이 대청의 큰 집이 무너질 때 어떤 석가래 하나를 가지고 그 집을, 무너진 집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나무로, 이 말은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너진 집을 지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 필과 이, 구제, 연후에 이럴 때는 하나 나무가 아니라 필, 과자를 쓰는 것이 뭐냐면 크게 보통보다 더 지나치게 반드시 그것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이 무너지려고 하면 쇳덩버지를 갖다 철기둥을 세우든지 그래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롭고 바로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무너질던 집을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버티는 게 아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크게 수리를 해가지고 작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지 말고 가는 바가 있다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해가는 것이 형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동요라 하는 것은 바로 괴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괴의 음양의 효로, 리왕이 후행이라 하는 것은 이 뭔 말이냐면 시 불가무 대유이지제요, 바로 이 세상에는 이것은 크게 먼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의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리마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단 백락은 불상유라 알아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때만 만나면 천하의 영무 불가위지사라, 이 세상에는 또한 불가위지사,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뛰어난 인물이 있고 남들보다 하지 못할 일을, 하지 못한 일이 없이 해치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과께에 나오는 점으로 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단전에 말씀하시기를 단활 대과는 대자과야오라고 해서, 대과라는 것은 일단 괴명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다, 벌써 과반으로 4개가 됐다. 그래서 본의에서 이것은 괴체로 가지고 괴명의 의의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과라는 것은 양이 지나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4개의 양효가 괴의 중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요라 하는 것은 본말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본말이라는 것은 초6과 말은 상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하의 음이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말은 다른 뜻으로 보지 마시고 상하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허약하다, 음이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부이 괴체로서 괴사라 다시 괴체를 가지고 육효를 가지고 괴사를 해석한 것이다. 본이라는 것은 초육을 말하고 말이라는 것은 상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자는 아래하자 뜻이고 말은 위상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이라 하는 것은 음약을 말하는 것이다. 동요는 본말 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요라는 것이 본말이 약하다라는 이 공자의 말씀은 차위 성계지로 언대가야라. 이건 괴가 만들어진 의를 가지고서 대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요의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강과 이 중하고 이 말은 양이란 것이 과하다는 방금 보셨다시피 네 개의 양이 중간에 거하니까 지나친 것인데,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구이와 구호가 중도에 거하고 있고, 궤덕으로 말하면 아래는 손순이요 바깥에는 택괴여서 열로서 손이 열로서 행한 터라. 바로 이렇게 한다면 대과인 것 같지만 이 너무 과격하지 않은 것이다. 얼마든지 이것은 온건적 사고다. 이게 손이 열 자체가 이건 과격한 게 아니다. 이런 온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리유유왕하여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루어서 이에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과라고 하니까 어떤 과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이 열이라고 하는 온건성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중도와 온건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덕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괴체와 궤덕으로서 괴사를 해석한 것이다. 리유유왕내형이라 하는 것은 괴제의 훌륭한 부분, 좋은 부분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소위 구가지도니 그 과한 것을, 잘못된 대과를 구제하는 그런 도에 해당되는 것이니, 우리는 대과지시에는 유대과인지제라, 대과지시에는 여기에는 대과인의 제목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남들보다 크게 뛰어난 그런 제목, 다시 말하면 성인이나 대현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 자, 그래서 강이 아무리 강해 지나치지만 이호가 모두 중도를 얻었고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처하는데 중도를 잃지 않은 온건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하손 상태라니까 이것은 손순하열지도로서 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대과로 보지 마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과지시라고 하는 것은, 대과지시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과지시는 뭐냐, 요임금과 순임금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시점, 탕임금과 무왕 같으신 분이 정벌을 해서 바로 개천 입국할 수 있는 시절, 이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시점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찬탄사를 가진 것입니다. 대과지시엔 바로 이렇게 우리는 남들보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비유 대과인지제면 크게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제목을 지닌 분이 아니면 이 소리가
성인이나 대현 이상이 아니면 이 소리예요. 아니면 불능제하라. 이건 구제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러면 대과지시는 그건 뭐냐? 성현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할 시대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시대가, 그 시절이 정말 위대함이라고 찬탄한 것이에요. 진제서 시월 시자를 당하니라. 이 때시자를 마땅히 깊이 우리 음미해 볼 글자라고. 이 때시자가. 자, 시절 당 여찬이 스스로 그 시절이 딱 그때가 마땅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 때다, 이 소린 것입니다. 바로 꼭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 이게 순임금이 나이 드셔가지고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시절. 그러니 적기시 당기사라. 바로 이때 시자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때에 딱 맞고 당기사, 그런 일을 딱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적당. 꼭 그런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절. 이런 때 시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활, 대과의 불패의 돈이 아무리 너무 크게 지나친 일을 한다라고 하니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에서 어긋난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강가워 중이요, 이른바 강이 지나친 것 같지만 중도이고 손이 열행자라, 손순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를 행한다라고 한다. 바로 강가이 중과 손이 열 두 글자가 도에 어긋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순지 선수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왕위를 전에 건네줬지만 백성들의 찬양하는 노래와 옥송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에게로 찾아갔고 탕무지 방거리 탕임금과 무왕이 걸주를 추방했지만 해아우 우리 임금을 기다렸습니다라고 탕임금을 맞이했고 무왕의 군사를 단사호장으로 맞이한 것,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나라는 뒤에 올까 빨리 찾아오지 아니시고 이렇게 맞이했던 일들이니 소위 성대공이 제어시언이라 바로 이것이 크나큰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 시대를, 한 시대를 구제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때시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때시자를 눈여겨보라고 말한 것이다. 순임금이 왕위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시절, 탕무가 정벌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잘 봐라. 그런데 만약에 굽이기시면, 만약에 그런 시절이 아니라면 탕무가 정벌하지 아니할 때에 정벌한다라거나 요순이 조선은 안 될 때,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면 요순도 역차 전자의 불전연이요, 요순도 또한 자기 못난 자식에게라도 전해야 하고 바로 훌륭했던 순임금이나 운임금에게 왕위를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전한 것이다. 탕무도 또한 단지 때가 아니었다면 단지 이런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켰을 것이지 불감 혁하 혁은으라 감히 하나라를 개혁하고 은나라를 개혁하고 이런 정벌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가 돼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불가실이니 이 때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자, 성현 소위 당대운 입대사 성대여봐라. 바로 이것이 때시자가 뭐냐? 가장 큰 운수를 당해서 가장 큰 일을 성립하고 가장 위대한 업을 성취한 것이 바로 이 때시자다. 때가 돼서 이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큰 대란을 일으킨 도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롭다 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지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딱 시절, 그러한 점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찬탄한 것입니다. 상활택멸목이 대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나무 꼭대기까지 잠겨버린 연못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겨져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연못 속에 잠겨진 나무들. 그래서 연못이 나무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건 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대과다. 연못물이 밑자리에 찰랑찰랑하면 나무가 잘 클 건데 물이 지나쳐갖고 뎁대 나무를 잠겨버린 것이다. 이게 대과다. 자, 군자는 이걸 보면서 독립불구하며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군자라는 것은 나무가 연못 속에 물에 잠겨서 죽으면서도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걸 봐라. 사람은 죽을지언정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을 보면서 독립불구를 한다. 물속에 잠긴 나무가 죽어가면서도 끄떡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홀로 서서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며 돈세무미는 하나니라. 나무가 물속에 잠겨서 안 보인 속에서도 그대로 있듯이 세상에 은둔하면서도 걱정이 없는 것이 살아야 하느니라. 택멸어목은 대과지 상야오. 연못물이 나무를 덮쳐가지고 잠겨서 죽이는 것이 이게 대과지상이다. 불구하고 걱정이 없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대과의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상활택멸목은 이 연못의 나무가 물을 더 덮어갖고 죽이는 것은 연못물은 아래에 있어야 하고 나무는 위에 있어야 하는 법인데, 여기에서는 연못물이 높게 출렁거리면서 내지 침몰요 목이니 이에 나무를 푹 잠기게 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대과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과다. 그래서 목, 수의, 침이 미상동이라 나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물결 속에 물속에 잠겨 있지만 그 나무는 겁을 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대로 서서 죽는다. 그래서 고로 군자완자야 군자는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독립불구하고 돈세무민을 한 것이다. 나무처럼 죽어갈지라도 꼼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독립불구와 돈세무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과의 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